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 쪽에서는 그 뉴스를 찾다 보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 이게 탈달러, 그다음에 미국 기축통화 약화,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건, 이게 이 뉴스가 뭐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온 뉴스들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랑 연관을 시켜서 보면 어떤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 나온 뉴스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라는 걸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게 달러의 약세 요인인가 미국 국채의 약세 요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디달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탈달러화를 치면은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탈달러 얘기가. 예. 그리고 오히려 디달러라이제이션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달러화라는 것도 뉴스들이 등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 대비 1년 동안 제일 많은 레벨이죠. 이게 중국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연장이 되는데, 마이크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란 연장선에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뉴스들을 몇 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뉴스를 보고 어떻게 트레이딩 방식으로 적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띈 뉴스는 4월 3일자에 이런 뭐 금융 불안 파고드는 위안화 굴기. 그래서 그 이 뉴스 클릭해서 보시면 뉴스를 대략 요약하면 이 부분이에요. 중국하고 브라질은 중동 남미 위안화 거래, 무역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이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는 동안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이 항상 피해를 보거든요. 자기네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경기도 나빠 죽겠는데 수입 물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IMF 구제금융 신청하게 되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조금 이제 이머징 국가 못 사는 나라 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러는 나 원자재들 많이 나니까 그런 거로 그냥 결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안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또 그런 것들 수출도 많이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CIP라고 중국 위안화 결제되는 스위프트 같은 어떤 이제 세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흥국들은 CIPS라는 걸 이용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원래 최근에도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하고 있대요. 그 러시아는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뭐 러시아 루블 못 쓰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위안화랑 엄청 많은 양의 거래가 되면서 위안화가 전 세계 거래 이제 통화로서 양은 증가하고 있어요. 러시아 때문이죠. 우러전액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원유나 다른 이제 원자재 상품들 시장에서 결제를 위안화로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위안을 띄려고 한다. 달러 대항으로. 그리고 신흥국들도 달러 패권에 대한 경계감.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CPR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는 다극 통화 체제가 뭐 멀지 않아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이 뉴스 전체의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위안화 굴기, 위안화랑 이제 달러 패권을 다룰까라는 건데, 뭐 금방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결제 비중 조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3.2%예요. 옌보다는 많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수출 수입이 더 위안화가 더 많아진 거죠. 여긴 원자재도 하고 중간재도 많이 수출 수입을 하니까. 하지만 아직도 달러 유로에 비하면 뭐 완전 세 발의 피죠. 예, 10%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얘를 견제하기에는 아직 되게 무리인데, 뉴스들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4월 3일 날 이제 그 인도에서도 이제 위안화만 지금 저런, 그러니까 위안화 뭐, 그러니까 미 달러랑 싸우고 결제 통화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 인도도 있어요. 인도도 무역 대금 자체를 인도 통화로 결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결제를 확대하는 거를 이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원유 같은 거 수입할 때 루피로 결제를 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루피 약세를 극복하고, 외환보유액도 더 늘리고, 국제사회에서 인도, 왜냐하면 외환보유액을 늘린다는 게 수출해서 돈을 벌면 뭐예요? 다른 나라 것 이제,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면 달러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도 이제 위안화처럼 루피아 무역 대응 결제하면서, 그냥 우리 결제할 때 인도에서 뭐 사갈 때 루피로 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나라랑 못하니까 조금 더 못 사는 나라들, 이머징 국가들 하고 하겠죠. 이런 데들, 미얀마 중앙은행이랑 미얀마 통화 이름 몰랐는데 짜투아래요. 짜투아랑 루피아랑 직접 결제하는 방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미얀마가 이제 군부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미얀마 군부랑 중국이랑 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중국하고 태국 무역
국경에서도 결국 각각의 통화와 직접 결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얀마, 중국은행, 인도 루피아 직접 결제 도입. 이게 4월 6일 뉴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중국만 뭐 위안화 가지고 결제해라 이게 아니라 인도도 아니야. 루피아로도 결제해 이런 거죠, 이제. 그럼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키워드는 각자 통화로 그냥 각자 결제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 이 뉴스가 이제 되게 이제 좀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키코라는 뉴스인데, 이런 이제 요즘은 이런 모르는 뉴스 사이트들은 조금 불안불안해요. 뭐 이게 뭐 너무 치우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약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저도 봐요. 예, 뭐 예를 들면 CNBC, 뭐 로이터, 블룸버그 이런 데 뉴스는 그래도 그냥 뭐 거짓말을 쓸 것 같진 않지만 이런 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모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안경을 낀 채로 일단은 이 뉴스들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래서 거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건 당연하죠. 러시아 우러 전쟁하면서 미국 달러 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는 자기네 나라 통화로 결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간의 무역 결제 통화를 오히려 위안화 사용하는 걸 지지한다. 왜냐하면 위안화 거쳐서 루블로 가니까요. 당연히 지시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바바코프 부의장은 브릭스 국가들은 금,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바스켓을 담보로 하는 자체 공동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히토류들이 지금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히토류들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히토류를 바스켓 만들어 놓고 그걸 담보로 넣어놓고 통화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그냥 막 찍어내는 달러 쓰지 말아라 말고 실제 물건이랑 교환할 수 있는 걸로 쓰자.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이제 금 본위제가 아니라 히토류 본위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거는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이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또 얘기를 또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되면 히토류가 계속 무기화되다 보면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에는 SCO라고 불리는 상하이 협력기구인데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란은 가입 예정이래요. 이번에 손잡으면서. 그런 상태가 돼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도 파트너로 이제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이랑 대충 비슷하게 붙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뉴스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되게 뭐 글로벌리 무역 교육하는데 이슈가 될 만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근데 아직은 가입한 거 아니고 파트너로 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좀 부풀려서 쓰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국영 석유회사랑 토탈에너지 이건 프랑스 회사죠. 프랑스 회사랑 LNG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했다. 이게 거의 최근에 가장 큰 이제 달러 아닌 걸로 이제 페트로 위안으로 결제한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여기서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맨 끝에는 금으로 넘어가라. 금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이 키코에 있었던 뉴스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제 원자재들 이런 이제 다른 이 뉴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8달러 말고도 나머지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4월 5일자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미달러가 받는 도전,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국에 관련된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달러와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 통화기금을 설립하자라고 시진핑에게 회담 시에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IMF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IMF 터졌을 때 일본이 이런 걸 설립을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중국한테 얘기하면서 네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 이러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죠 지금. 이분이 이브라임 총리님이시고 그래서 시진핑한테 이런 거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브라질 달러를 중간 통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를 중간 통화 안 쓰고 그냥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원자재들 서로 주고받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뭔가 연결이 계속 돼 있는 거죠.
원자재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 통화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달러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랑 헤아라 사용해서 그냥 결제하는 거를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위에 것처럼. 그래서 브라질 내에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을 설립하는 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된 건 아닌 거죠. 합의만 지금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또 이제 자극적이죠. 킹달러를 향한 불편한 심기. 아시아 통화기금 이번엔 설립될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계속 품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반서방, 미국 편, 중국 편 편가르기 한다. 이런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뉴스가 되게 많아요. 블룸버그에도 있고 조선일보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서방, 반서방 신냉정 격화, 중간지대 사라진다. 이건 이제 핀란드 얘기를 하는 거죠. 핀란드 이번에 나토 가입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브마린 중국 이쪽에 이제 그 파이스트,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잠수함, 핵잠수함 이란 때문에 이란에서 또 뭘 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무력 그 잠수함, 핵잠수함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대만 총통 하원 의장 만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군용기 보내고 함정 띄우고 그, 그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긴장이 계속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그래서 그 뉴스들이 주르륵 다 들어와 있는 걸 요약을 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했다. 그래서 핀란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비군사 동맹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스웨덴도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도 그려보시면은 러시아랑 얘네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바로 러시아 그 벨라루스 루카쳔코 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만나서 가가지고 필요하면 전략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게 필요하면 전략 핵무기 배치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개도 지금 이제 나토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대만이랑 중국이랑은 이제 메카시 둘이 회담 하면서는 함께일 때 더 강하다 얘기해놓고 미국에서는 무기 판매 계속 대만이 이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원칙 위반이다. 그리고 중미 공동 성명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서 무력 시위 항공모함 띄웠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또 중국도 막 EU 그 집행위원장이랑 중국 방문해서 중국은 그러니까 유럽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는 건 위험 제거다. 그러니까 딜리스크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 그냥 단절해서 미국 편 드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란 긴장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이제 이란에서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핵잠수함을 배치를 한 뉴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찾으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각 나라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꼭 미국 편만을 드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골드에 대한 이제 그 팩트 체크죠. 그래서 중앙은행 급매수 진짜 했대는데 진짜 했나? 그 봐서 봤더니 이제 골드 디맨드 트렌드라는 이제 리포트가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는 데서 나와서 보시면은 이 핑크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매수한 것 중에는 제일 컸던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2022년 작년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도부터도 계속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안 사고 그 금을 매수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데, 그럼 미국 국채를 계속 다들 팔고 미국 국채를 줄였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은 진짜로 줄이긴 줄였어요. 올해 2023년도 1월 달 거. 이게 3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한 두 달쯤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3억으로 줄어서 77억 불이 줄어들었어요. 팔았어요. 줄어들었어요. 잔고가. 그 다음에 벨지움,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잔고가 230억 불, 110억 불. 오히려 모르는 사이에 벨지움과 룩셈부르크 잔고가 왕창 줄었어요. 아, 이 길에서 와 이거 찾아보면서 중국 때문 중국이 얼마나 줄였나를 보려고 산 건데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유럽은행이 더 줄였고 의외로 스위스랜드 지금 CS 하느라고 뭔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국채 팔아서 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예, 꽤 많이 늘었어요. 한 20억 불, 아니 200억 불 정도 늘어난 거여서 여기서 없어진 만큼을 여기서 산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나라는 사고 유럽 내에서도 어떤 나라는 팔고 그래서 섞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벨지움, 룩셈부르크의 느낌은 약간은 이제 러시아 이제 전쟁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벨지움이나 이쪽에 나토 가입해야 되고 해서 뭐 무기 사느라고 팔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건 좀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너무 우리가 중국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채권 미국 국채 가진 거를 유럽은행들도 많이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질도 팔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팔았고.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뉴스들이랑 연결해서 보시면은 앞에서 나왔던 국가들이 계속 줄어든 이 유럽 국가를 빼면 줄어든 국가예요. 브라질, 사우디, 차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좀 줄이고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샀겠구나. 아니, 금을 샀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뉴스를 가지고 뭔가 트레이딩에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보면은 그러면 지금 미 달러에 베팅을 할 거냐, 미국 국채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주식에 베팅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예상을 해서 앞에 뉴스들을 가지고 모아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실제로 녹색이 원 달러고요 그 다음에 그 보라색이 그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원 달러랑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고, 근데 최근 들어서만 지금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 달러가 조금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원 달러 1117원인데 이 달러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해주려면 달러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 그냥 생각해 보면은 달러를 일단 팔고 원화를 사야겠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3,020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달러 매도해야 되겠네. 달러 선물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반대로 갖고 그리고 달러 약세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달러 약세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앞에서 봤듯이 탈달러라이제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 뉴스들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인데 원화가 반대로 가 있으니까 원 달러는 까면 되겠네. 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테크니컬리 보면 계속 저점 높이면서 위로 뚫고 가고 있는 거여서 월요일 날 반도체 뚫고 올라가면 방향성은 위일 가능성이 더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달러 국채 찾아봤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국채를 가진 나라들이 증가시키는 나라도 있고 줄이는 나라도 있는데 줄이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기가 돼서 더 이상 안 사는 거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유추를 해보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있는데 정책상으로 볼 때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걸 계속 두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리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 장단기 그 금리차를 계속 뒤집어 놓고 미국 경제가 나쁜다는 상태로 계속 몰아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겠죠. 달러 유동량이 달러 매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심하게 되진 않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계속 지금 불을 지피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너무 약세가 되는 거 원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너무 약세가 되면 지금 공장도 짓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 미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미국 재건하는데 불편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가 있는 그러니까 2021년대 밑에 있는 이런 밑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90 뭐 이런 레벨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한 있는 100 레벨 근처 여기 근처는 유지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조금 내려가도 뭐 한 90 이 정도 위지 거의 이 뒤는 되게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이머징 국가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달러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머징 국가들 채권이나 주식을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박스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매크로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당기 금리차를 고려해 보면 아직도 장기 금리가 3.3으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같은 경우 여기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한다고 해도 10년짜리가 더 밑으로 확확 내려가는 거는 완전히 침체 나왔을 때 확확 내려갈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갔을 경우에는 3.3에서 뭐 내려가기 되게 어렵겠죠. 예를 들면 지금 한 5인데 뭐 5에서 12월 달에 가서 4까지 해서 1% 인하 간다고 치더라도 70bp 또 어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치면은 오히려 2년짜리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장기채 같은 경우는 달러 장기채를 매수해 주는 세력이 없다면 일본의 그나마 지금 사준 것 같은데 아까 금액을 보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되고 나면 달러 채권을 사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적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달러들은 레인지 트레이딩 할 것 같다. 그리고 급락은 어려울 것 같다. 달러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나라들은 이런 탈달러와나 서방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국익을 각국의 자기 이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탈달러와나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숫자상으로 볼 때 좀 어렵고 서방이나 반서방 나누는 것들도 편가르기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나라
위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너무 막으니까 기술을 국산화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대만 문제 미국이랑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히토리나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본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앞에 뉴스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호동 저연임금 글로벌 옵티멀 공급망 구성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과거 같이 이제 2%대의 인플레이션율로 낮추기는 진짜 침체가 오기 전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 축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축소되는 양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앞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국채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진짜로 이제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 이자 경로를 예상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더 될까, 덜 될까라는 부분 예상해서 결국은 커브 조정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면서 금액 자체로는 큰 변화가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말씀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의 봄은 오는가? 히토류의 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전기차 되면서 히토류들은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터 휴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연수님 말씀대로. 일주일 내내 쉬죠. 보통 긴 친구들, 프랑스 친구들 같은 경우 2주 휴가 갑니다. 제이미님, 네, 월가에서 계속 시장 연 저점을 확인할 것 같다. 리세션 올해 하반기, 봄, 여름 박스, 그 다음에 금리 피봇 되면서 호주 뉴스 보니까 프로퍼티가 리바운드 되었다고. 그리고 한은도 동결하겠죠, 이번에 아마도. 인하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너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싶은데 박스장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할까요? 결론은 현금 비중,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멈 50%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보다 좀 더 많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지금 일단은 펀더멘털리 보면은 아직도 좀 불안불안한 거고, 테크니컬리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반.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사게 되면은 잘못하면 꼭지 잡고 다시 빠지는 이제 속상함을 견뎌야 될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 다음에 꼭지에 사는 실수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모두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자,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크니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하게 볼 요인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또 그리고 뭐 되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씹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 저는 이제 50% 정도 그냥 반반,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전 인수, 대만, 네, 환대받았다고. 네, 중국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어글리하죠.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방문한 총리 같은 경우가 친미고, 그 이제 국민당은 친중이어서 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랑 이제 대만의 관계들을 계속 유지시켜야,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또 무기를 또 이제 미국은 팔고 싶겠죠. 예,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있잖아요. 일단 반도체. 그 두 가지가 결국 이제 대만을 지키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재미님, 네. 페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는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지금도 뭐 말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바이든 또 떨어지겠죠. 하다못해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어이가 없는, 막 재판 가고 난리도 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예, 힘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은 지킬 수 없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리얼 코리아 푸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MACD 데드크로스 발생하던데 기술적으로 관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MACD를 보진 않았었는데, MACD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게 어느 레벨에서 밑에 쪽에서 발생했느냐 위에서 발생했느냐 봤을 때는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위에서 발생을 한 거라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테크니컬리만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감산 뉴스를 삼성전자가 때린 게 생각보다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마켓 쉐어를 너무 크게
잡고 있는 회사잖아요. TSMC, 삼성전자. 근데 거기서 일단 삼성전자가 감산을 때려줌으로써 일단은 재고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저 MECD는 펀더멘털이랑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매수 국면이 어느 정도 높은 레벨에서 데드 클로스가 발생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제가 반도체 지수 찾아볼 수 있나? 찾아볼게요. 음, SOX이죠. 잠시만요. 한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김에 진짜로 얼마나 레벨에서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음. 약간 근데 과매수 국면에서 데드 클로스가 발생한 건 아니네요.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과매수 국면은 아닌 국면에서 데드 크로스 발생한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오히려 월요일날 반등 쳐서 올리면은 그 다음에 한 109 정도 되는 레벨, 그러니까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MACD 뭐 날짜마다 틀리겠지만 더 과매수 국면 위로 레인지에서 위쪽 올라왔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존버님 안녕하세요. 마이클님, 네. 코어 CPI 안 떨어지면 그날 블랙락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네, 그것도 이제 블랙락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이유는 결국은 계속 말 나오는 블랙선 블랙락들 이제 뭐 판매 못 해준 것들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펀드 판매된 것들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예, 블랙락 같은 경우도 실적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네거티브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골디락스에게 스택으로 바뀌겠죠. 예,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심각한 문제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확률을 조금 더 늦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낮게 보고 있다. 네. 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하지만 분명히 지금 그 마이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옵션 쪽에서 이제 다운사이드 베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CPI 망가지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지금 이 두 군데는 특히 S&P 4천. 이 S&P 4천은 생각보다 커요. 예. 그래서 저 정도 내려가는 레벨에서 더 밀어버리면은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장 베어리시한 마인드로 완전히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하락을 하면 바이해야 되는 시점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펀더멘탈리 진짜 침체가 오는 상태다라고 하면 어 조금 더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테크니컬리 보는 거나 펀더멘탈리 한 부분에서 이미 나올 만한 뉴스는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는 그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약간 마이클림이랑은 약간은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내려가면 사자주의인 거죠. 안 내려가면 말고 뭐 이런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도른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했던 것들 잘라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요. 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